여기 유리병에 담긴 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뇌의 주인은 76년을 살았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뇌였는데요. 정작 이 병에 담기는 걸 본인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도난당한 뇌거든요. 그런데 훔친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걸 팔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30년 동안 이 뇌를 볼 수 있는 가장 자세한 부분까지 계속 보고 분석만 합니다. 도대체 뭘 찾으려던 걸까요? 도대체 이건 누구의 뇌고 거기서 뭘 찾으려던 걸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방금 그 유리병의 주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에요. 1955년 부검을 맡았던 의사 토머스 하비가요. 아인슈타인 생전에 그 어떤 허락도 없이 뇌를 꺼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과학 역사상 가장 기묘한 도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의사가 찾고 싶었던 건 사실 우리 모두의 오랜 믿음과 같은 거였어요. 천재의 뇌는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천재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려 30년 뒤 이 뇌 조각을 건네받아 분석한 사람이 뇌과학자 메리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뇌와 차이가 있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뇌에는요, 뉴런을 먹여 살리는 지원세포가 남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뇌과학자 메리언 다이아몬드는 원래 쥐 실험으로 유명해진 학자였거든요. 자극이 풍부한 방에서 키운 쥐들은요, 뇌 껍질이 물리적으로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뇌는 태어날 때 딱 완성되어 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계속 반죽되는 찰흙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쓸수록 늘어나는 거였어요. 천재의 뇌가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들어준 원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평생 동안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겁니다. 오늘 책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출발해요. 인류사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6명의 인생을 완전히 분해해서요, 공통적인 패턴만 뽑아낸 신간입니다. 크리스티안 바에스트로스의 창조적 습관, 아인슈타인, 마이클 조던, 월트 디즈니, 반 고흐, 조앤 롤링, 스티브 잡스, 이렇게 6명이에요. 책 제목이 창조적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습관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피곤함이 밀려온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자가 말하는 습관은 뭐 새벽 기상, 운동, 일기 쓰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6명의 습관은요, 이상할 정도로 몸이 힘든 게 없어요. 대부분 눈 감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6명을 나란히 놓고 찾아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의외예요. 6명 전부 시작은 실격자였다는 겁니다. 졸업생 중에 혼자만 취직을 못한 청년, 고등학교 팀에서 잘린 소년, 회사가 망해서 일주일에 한 번 역에서 돈 내고 싶던 청년, 평생 그림을 딱 한 점 판 화가, 원고를 12곳에서 거절당한 무명 작가, 부모님 집 차고에서 시작한 빈털터리. 이력서만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은 이 6명에게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던 소년의 복수.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승 장면이 아니라요, 15살의 어느 오후부터 보셔야 해요. 고등학교 농구팀 선발 결과가 벽에 붙던 날입니다. 조던은 명단을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없어요. 혹시나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또 없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자기 이름만 없어요. 심지어 같이 지원했던 유일한 친구는 붙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키가 2m라서요. 그날 조던은 집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때 어머니가 방문 너머에서 말합니다. 아들, 네가 정말 농구를 좋아하면 포기하지 마. 2부팀에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시즌에 다시 도전해보자. 조던은 2부팀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경기당 평균 25점을 넣습니다. 그러자 묘한 일이 따라와요.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당시 조던은 농구선수가 되기엔 키가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집안 남자들이 다 그렇듯 170 언저리에서 멈춰있던 조던의 키가 그 무렵 갑자기 10cm 넘게 자랍니다. 행운이죠. 그런데 그 행운이 도착했을 때 이 소녀는 이미 평균 25점을 넣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으시잖아요?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굴욕의 기억을 어떻게든 생각하지 말고 떨쳐버리려고 하잖아요. 조던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 명단을 머릿속에 평생 갖고 다녔어요. 조던이 직접 말합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내 이름이 빠져있던 합격자 명단을 떠올렸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다. 네, 이게 이 책이 찾아낸 이 6명의 공통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실패의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라 저장해 뒀다가 연료로 꺼내 쓰는 것. 우리가 완전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분리수거해버리려고 했던 그 기억이요. 사실은 연료통이었던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모욕을 매일 지어낸 사람의 최후. 그런데 조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꺼냈을 실패가 바닥나면요, 지어냈습니다. 상대 선수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근거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화가 나야 더 불타오르는 사람인 걸 알고 화를 직접 제조한 거죠. 권투 황제 무하마드 알리도 똑같았습니다. 시합 전엔 무서워서 떨던 겁쟁이였으면서 밖에서는 일부러 내가 최고다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자기가 뱉은 말에 자기가 쫓기게 만드는 것, 겁 많은 사람들의 필승 습관이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조던의 몸을 만든 트레이너, 그 유명한 팀 그로버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조던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강점은 정신력이다. 조던 정도의 키나 점프력, 큰 손 같은 건 전 세계의 괴물들이 다 모이는 NBA에 흔하다는 거예요. 조던과 다른 선수들을 결정적으로 가른 건요, 머리를 쓰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방식이 뭔지 19살의 조던이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전국에 생중계되던 결승전이에요. 종료 30초 전, 한 점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슛이 이 신입생에게 맡겨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슛 하나로 시골 촌놈의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런데 조던이 한참 뒤에 밝힌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슛, 이미 넣어본 슛이었다는 겁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공을 받는 위치부터 손끝을 떠나는 그 느낌까지 머릿속으로 미리 던져봤다고 말합니다. 실제 마이클 조던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성공을 그려왔다. 그런 다음 경기가 시작되면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네, 몸이 움직이기 전에 일단 머리로 먼저 한번 해보는 것, 이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의 위력이 정말 극단까지 증명된 날도 있었는데요. 1997년 결승전을 앞두고 조던이 고열로 쓰러집니다. 구토에 탈수까지 겹쳐서 도저히 뛸 수 없는 몸이었죠. 그런데 나가요. 그리고 그날 밤 무려 38점을 넣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동료의 부축을 받고서야 코트 밖으로 나갔어요. 전 재산 6만 원으로 할리우드에 간 파산자. 네, 다음은 월트 디즈니인데요. 시작 전에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디즈니에서 오래 일한 애니메이터가 남긴 증언이 하나 있어요. 디즈니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렸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곤 했는데 본인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의 강점이었다. 네,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세운 회사가 지금 100년째 이어지는 그 디즈니입니다. 22살의 디즈니는 첫 회사를 차렸다가요, 거래처가 대금을 떼먹으면서 그대로 파산해요. 사무실에서 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내고 기차역에서 씻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유명한 전화 한 통이 있어요. 국내 치과 의사가 일감을 주겠다며 사무실로 와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일감이 간절했던 디즈니는 그런데 미친 것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못 갑니다. 알고 보니 하나뿐인 구두를 수선집에 맡겼는데 그 구두를 찾아올 돈 2,000원이 없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치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성금 70만 원을 보냅니다. 자기 궁색함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말해버리는 사람이라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그 후 디즈니는 전재산 40달러, 우리 돈 6만 원을 들고 헐리우드로 갑니다. 거기서 겨우 일어나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배급사가 캐릭터 판권과 직원들을 통째로 빼가요. 그렇게 다시 모든 걸 빼앗기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디즈니는 종이에 멍하니 생쥐 캐릭터를 끄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붙인 이름은 모티머, 훗날의 미키마우스예요. 제국의 마스코트는 멋진 디즈니 작업실이 아니라
전부 빼앗기고 망한 한 사람의 귀갓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디즈니의 습관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 이래요. 모두가 재그라고 할 때 지그라고 하라. 말이 아리송하죠.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일들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영화사가 소리 없는 영화를 만들 때 혼자 생지에게 목소리를 입혔습니다. 모두가 흑백으로 찍을 때 미친 짓이라고 다 말리는데 컬러의 회사의 명운을 겁니다. TV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영화관 관객이 크게 줄면서 영화계 전체가 TV를 원수 취급할 때 혼자 시청률 꼴찌 방송국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요. 전부 그 업계 1등들이 돈이 안 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던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었죠. 현재 1등이 지키고 있는 것의 반대편은 언제나 비어있다. 이게 디즈니가 평생 써먹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실제로 써먹은 사람과 써먹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디즈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천재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미래를 못 믿고 자기 지분 20%를 3,000달러, 우리 돈 440만 원에 팔고 떠납니다. 몇 년만 더 쥐고 있었다면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종이었어요. 참고로 그림은 이 친구가 디즈니보다 훨씬 잘 그렸고요. 1조 원을 가른 건 재능이 아니라 어느 쪽에 서 있느냐였던 거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잘린 남자의 두 번째 인생.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 더한 일이 뭐냐고 하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죠. 스티브 잡스 이야기인데요. 그 장면 전에 잡스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는 1화부터 하나 보고 가시죠. 잡스가 엔지니어 한 명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컴퓨터가 켜지는 시간을 10초 줄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잡스가 계산을 보여줘요. 500만 명이 매일 10초씩 아끼면 1년에 3억 시간이고요. 그걸 사람 일생으로 치면 매년 100명의 인생을 돌려주는 셈이라고요. 그 엔지니어는 몇 주 뒤 10초가 아니라 28초를 줄여서 나타납니다. 같은 일이라도요. 의미의 크기가 바뀌면 사람은 자기 한계보다 크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그 장면입니다. 30살의 잡스가 차고에서 290만 원으로 시작해 기업가치 3조 원짜리로 키운 그 회사에서 쫓겨나요. 몇 달을 커튼을 닫아놓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그런데 훗날 잡스는 이 해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사건이었다. 성공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말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쫓겨나 있던 기간에 세운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예요. 애플 안에서 백만장자였던 잡스는요. 애플 밖에서 이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산 90일 전까지 몰린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까지 간 거죠. 자기 실패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 6명 전원에게서 발견된 습관입니다. 찢어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종이 3장의 정체. 그런데 이 책에서 실제로 제일 낮은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명 중 유일하게 아기를 온전히 혼자 책임져야 했고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입니다. 28의 롤링은 그때 포르투갈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손찌검을 하는 남자였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5시 남편이 롤링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뺨을 세게 때려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요. 훗날 남편이 인터뷰에서 직접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롤링이 잠긴 문 앞에서 무너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생후 몇 달 된 딸이 아직 그 집 안에 있었거든요. 다음날 롤링은 경찰을 데리고 그 집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그렇게 딸을 품에 안고 나온 뒤 2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기 하나, 가방 하나. 그게 28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종이 뭉치가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쓰다만 소설의 첫 새 챕터. 몇 년 전부터 사무실에서 아무도 안 볼 때만 두드리던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본인도 몰랐겠죠. 나중에 자기 목숨을 붙들어줄 동아줄이 옷가지 사이
가방 맨 밑바닥에 구겨져 있었다는 걸요. 고향에 돌아온 뒤 수중에 든 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한 달에 우리 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겨울에도 난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집이었고요. 그 집에서 자기 체온으로 아기를 안고 버티던 시절을 롤링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말 그대로 음식과 타자기 잉크 중에 뭘 살지 고민했던 적도 있다. 문제는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갔었다고 훗날 본인이 직접 고백했을 정도로요. 해리포터에는 사람의 행복한 기억을 빨아먹는 괴물 디멘터가 나오잖아요. 그 괴물의 정체가 바로 이 시절 자신의 우울증이었다고 롤링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롤링을 붙잡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진료 기록을 다시 들춰보고 전화를 걸어준 의사 한 명, 그리고 이 작은 아이를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였습니다. 롤링은 인생을 한 번에 일으키는 대신 계획을 딱 3칸으로 쪼갭니다. 첫째, 치료부터 받아서 마음을 회복할 것. 둘째, 난방이 되는 집을 구할 것. 셋째, 교사 자격증을 따서 벌이를 만들 것. 산 꼭대기를 쳐다보지 않고 다음 계단만 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계획표에 없는 4번째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한 손으로 흔들며 아기를 재우면서 다른 손으로 그 구겨진 종이 뭉치의 뒷이야기를 마저 쓰는 것. 동네 카페 구석 자리에서 커피 한 잔으로 눈치 보며 몇 시간을 버티면서요. 교사 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겠다고 스스로 셀프 마감 시간까지 정해버렸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도대체 언제 글을 썼냐고요. 롤링이 대답이 진짜 걸작입니다.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비결이다. 네, 더 열심히 산 게 아니라요. 덜 중요한 걸 버렸다는 거죠. 어린이 책으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의 지금. 그렇게 5년에 걸쳐 완성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냅니다. 보내는 방법조차 몰라서 도서관에서 안내 책자부터 뒤져가면서요. 거절, 또 거절. 전부 12곳이 거절해요.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유행이 지났고 너무 길다. 그런데 이 시기를 회상하는 롤링의 말이요. 꽤나 특이하면서도 좀 이상해요. 거절 편지를 받을 때마다 사실 기뻤다. 출판사 편지에 적힌 내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가가 된 것 같았으니까. 실패의 증거를 본인은 작가가 됐다, 작가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증거로 읽어버린 거죠. 눈을 감고 버저비터를 넣는 그 순간을 떠올리던 조던과 굉장히 비슷한 습관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13번째 출판사에서 일이 이상하게 풀립니다. 원고를 알아본 사람이 편집자가 아니었거든요. 사장이 집으로 가져간 그 원고를 우연히 본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어. 이거 최고의 책이 될 거야. 어른 전문가들이 12번 버린 원고를 고등학생이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책이니 사실 이보다 정확한 심사위원도 없었죠. 그렇게 계약금 470만 원의 출판이 결정됩니다. 계약을 마친 점심자리에서 편집자가 롤링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조언을 하나 합니다. 롤링, 어린이 책을 써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참고로 표지에 JK 롤링이라는 이름에도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 아이들은 여성 작가의 책을 안 잡는다길래 성별을 숨기려고 이니셜만 쓴 거였죠. 조앤이라고 하면 다들 여성인 걸 아니까 JK라는 이니셜을 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질 작가 이름이 사실은 편견을 피해 숨은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출간되고 1년도 안 돼서 미국 출판사들이 이 책 하나를 두고 경매를 벌여요. 낙찰가는 어린이 책 역사상 전례가 없던 10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 파산 직전이던 싱글맘의 첫 책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책보다 작가가 먼저 유명해집니다. 12곳의 거절 편지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죠. 네, 그럼 그 돈 안 되는 어린이 책의 성적표를 볼까요? 책 5억 부, 해리포터라는 이름의 가치, 우리 돈 약 22조 원. 영화의 게임, 테마파크까지 붙으면 이 이상으로 계산하는 건 무의미한 수준이고요. 보조금 5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의 개인 수입만 1조 원이 넘습니다. 훗날 롤링은
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그 시절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 인생은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은 내 삶을 재건하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바닥이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보탭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내용 전체의 요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나치게 몸을 사린 덕에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 천재들이 매일 반복한 5가지. 여러분, 이제 처음에 그 유리병 속 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년을 들여다본 그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른 구조의 천재 뇌의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 확실한 증거는요, 쓴 만큼 발달된 뇌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 속에 들어있던 건 특별한 유전자가 아니라 76년치 습관이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취직도 못하던 청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고등학교 농구팀에서도 탈락한 소년은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됐고요. 전 재산 6만 원에 씻을 돈도 없던 청년은 디즈니 왕국을 지었고,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던 잡스는 픽사를 들고 일어나 결국 아이폰까지 갔죠.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갓난아이와 길거리로 내몰렸던 그 엄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가 되었고요. 하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다리를 놓고 한 칸씩 직접 올라갔을 뿐이죠. 그 사다리가 오늘 나온 5개의 습관입니다. 잡스가 괜히 이런 말을 남긴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천재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하나, 실패는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잊고 싶은 장면이 하나쯤 있잖아요. 그게 연료거든요. 둘, 몸보다 머리로 먼저 해보세요. 상상입니다. 내일의 발표든 어려운 대화든 조던은 그걸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했어요. 셋, 목표는 계단 한 칸 크기로 쪼개십시오. 롤링의 3칸짜리 계획처럼요. 넷, 모두가 몰려가는 방향에 반대편이 비어있는지 보십시오. 디즈니가 평생 그렇게 했잖아요. 5,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다른 이름을 찾아내십시오. 쫓겨난 잡스와 조앤 롤링이 그 시기를 인생 최고의 사건, 가장 견고했던 바닥으로 정의했듯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5개 전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심지어 막 몸이 힘든 것도 없어요. 새벽 4시 기상 같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오늘 밤 침대에서 눈만 감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은요,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6번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림을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가 남긴 한마디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화가라는 단어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한 단어를 넣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마음속에서 너는 화가도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기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그 목소리는 사라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